노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흐트러짐 없는 생활 태도와 삶을 초월하는 여유, 그리고 당당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노후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생계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를 대비할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젊어서부터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강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새 여러분도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해 하루하루 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부터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노인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적응하기 쉬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용모입니다.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한 외모와 온화한 표정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기 쉬운 외모를 관리하여 고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과 옷을 청결히 유지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신감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자신의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우리의 표정은 밝아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훈계를 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금전 관리를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재정 관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가족이나 전문가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하지만 금전적인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돈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로,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끊어지면 이는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독서 모임, 스포츠 클럽, 봉사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삶에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6번째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입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고 자신이 좋아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랜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는 나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동기를 얻게 됩니다. 나눔은 우리 삶의 품격을 높이고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8번째로, 꾸준한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과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분야를 탐구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언어 공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의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배움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강좌나 워크숍,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교류하는 과정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더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9번째로, 마음의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또는 가벼운 산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마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보는 거죠.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0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재산 분배나 유언 작성과 같은 실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맺었던 관계와 남긴 흔적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운 교훈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도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오며 맺었던 관계에서 생긴 오해나 갈등을 풀고 서로를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노후에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사랑, 관계, 경험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와 나누었는지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지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선 기부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작은 나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끝에는 자신을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사랑과 기억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사랑과 기억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